2010년 서울에서 카페 겸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65세 남성 남씨의 가게는 늘 항상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왜냐? 장사를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엄청 불친절한 거예요. 이건 뭐 장사 수완이 없는 건지 장사를 할 생각이 없는 건지 남씨는 걸핏하면 가게 문을 닫아버리는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남씨의 오랜 친구 김씨의 가게는 늘 항상 손님이 북적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늘 남씨는 친구 이 김씨 가게에 와서 막 한풀이를 하는 거예요. 와, 넌 장사 잘 돼 좋겠다 야. 나는 파리만 날리는데. 그러다 보니 이 친구가 서로 다 잘 되면 좋잖아요. 그래서 야, 너 혼자 가게에 그러고 있지 말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이 친구 한번 데려다가 써봐. 괜찮은 친구야. 26살의 정여인을 소개시켜주게 됩니다. 서빙 아르바이트생으로 써보라고. 싹싹하니 친절하니 아주 괜찮은 애라고. 일 잘할 거라고. 그렇게 65세 남성 남씨는 지인을 통해 26살의 정여인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렇게 정여인과 함께 일을 하게 된 뒤 이 남씨에게는 봄날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정여인이 오고 난 뒤로 가게에 손님이 엄청 는 거예요. 정여인이 이쁘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쁜 정여인 보려고 이 남자들이 매일같이 자기 친구 데리고 오고 혼자 오고 이래저래 입소문 타면서 손님들이 더 오고 가게 분위기도 칙칙했던 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향에 홀로 살고 있었던 정여인의 엄마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정여인 일하다가 얼마나 놀래요. 그래서 급하게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거예요. 상태는 생각보다 조금 심각해서 며칠 동안 아르바이트도 못하게 된 상황. 이 남씨는 가게도 가게지만 함께 가족처럼 일했었다 보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는 괜찮으셔? 네, 다행히. 그런데 아무래도 며칠 동안은 엄마 곁에 있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 당장에 수술비도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해요. 이 말에 남씨는 돈 걱정은 하지마. 내가 도와줄게. 여긴 걱정하지 말고 어머니 곁에서 잘 보살피다가 올라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정여인이 안쓰러웠던 이 남씨는 물신양면으로 정여인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2주 후 남씨의 도움으로 어머니의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정여인이 다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사장님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거 작은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딱 열어봤더니 사장님 제 마음이에요. 넥타이를. 아유 뭐 이런 걸 다. 이쁘죠? 우리 정여인이 더 이쁘지. 사장님 눈에는 제가 엄청 예뻐 보이나 봐요. 당돌한 26살 어린 처자의 애교에 이른을 바라보는 남씨의 마음이 철렁입니다. 와이프를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었던 남씨에게 이런 설레는 느낌이 대체 얼마만인지. 그러던 주말 오후 이 정여인이 남씨에게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사장님, 저번에 저희 엄마 수술비도 대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해서 제가 옷 한 벌 선물로 사드리고 싶어서요. 같이 옷 사러 가요. 그렇게 정장 가게에 가가지고 이 옷 입어봐라, 저 옷 입어봐라. 사장님 너무 멋있다. 이 옷으로 하자. 누군가 옷까지 챙겨주는 건 또 얼마만인지. 그러던 어느 날 붐비는 손님의 정신없이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남씨가 가게 앞에서 어떤 남자에게 붙잡혀 말다툼을 하고 있는 정여인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둘이 무슨 대화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다짜고짜 정여인한테 윽박을 지르고 정여인은 제발 그만 좀 하라면서 힘들어하고. 이 모습에 영문을 모르는 이 남씨는 그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정여인의 외모 이뻤어요. 그렇다 보니 술집에서도 남자들의 헌팅.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 돼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 밥 한 번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엄청 찝딱대는 거예요. 이 모습에 남씨는 그 전에 본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하루에도 몇 번씩 남자 손님들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 처하는 정여인을 그 이후부터 본인이 보호해주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껄떡댄다 싶으면 자기가 나서서 차단시키는 거예요. 거의 뭐 보디가드 마냥. 그런데 이때쯤 이 정여인의 핸드폰으로 이상한 문자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는 문자들. 난 널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 다른 남자 보고 웃지 마. 여왕님, 나만 바라봐. 우리 이쁜이 오늘도 여전히 아름답네. 심지어 나체의 신체 일부 사진까지.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있는 듯한 발신번호 제안으로 오는 이상한 문자들. 당연히 이 사실을 정여인은 남씨에게 알렸고 놀란 남씨. 분명히 가게에서 널 보고 마음에 품고 있는 한 새끼가 이런 짓을 하는 거다. 내가 널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정체를 알 수 없는 스토커 때문에 정여인의 불안함이 커진 가운데 누군가 가게 앞에 의문의 상자까지 두고 가는데요. 상자 안에는 누군가 몰래 찍은 자기 자신, 정여인의 사진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가게에서 범인을 특정 짓기도 어려운 상황. 지독하게도 괴롭히기 시작한 이 스토커는 정여인을 이쁜이 혹은 여왕님으로 불렀습니다. 스토커의 협박이 계속되자 남씨는 정여인의 출퇴근 길까지 함께하면서 그녀를 지키게 됩니다. 그렇게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 매일같이 보디가드를 자처하는 남씨에게 못내 미안했던 정여인. 그날은 극구 남씨를 말리고 혼자 퇴근을 하게 되는데 뭔가 계속 누군가 뒤따라오는 느낌. 불안함에 막 걸어가는데 누군가 뒤에서 딱 잡는 거예요. 아! 정여인이 위기에 빠진 그 순간 바로 이 남씨가 나타났습니다. 너 이 새끼 딱 걸렸어. 네가 그 스토커구나. 자기야, 자기는 뒤로 피해 있어. 그리고 그 순간 20대 의문의 남성과 60대 남씨와의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60대와 20대 젊은 혈기를 어떻게 이깁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급기야 이 두 남자의 싸움은 끔찍한 칼부림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현장에 급히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요. 경찰에 체포가 된 사람은 바로 60대 남씨. 남씨, 20대 남자를 왜 찌른 거예요? 그 자식이 정여인을 괴롭혀서 그런 거예요. 스토커를 막다 칼까지 들었다는 남씨. 하지만 경찰은 이 말을 쉽게 믿지 않았습니다. 정여인, 칼 맞은 20대 남자 주씨가 당신을 괴롭힌 적 있어요? 정여인, 말해봐. 맞잖아. 그 자식이 너 괴롭혔던 스토커잖아. 그 자식이 가게까지 찾아와서 너 괴롭히는 거 내가 다 봤어. 이 남씨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스토커가 이상한 문자를 매일같이 보내던 이때 정여인 앞에 나타난 한 남자. 그 남자는 칼에 맞은 27살의 남자 주씨였습니다. 주씨와 정여인이 가게 바로 앞에서 싸우는 걸 남씨가 봤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알게 된 겁니다. 아, 저놈이 우리 정여인을 괴롭히는 스토커구나. 이 모습을 목격한 뒤 주씨로부터 정여인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한 남씨. 그런데 딱 이 다음날 갑자기 정여인이 저 사장님, 제가 집에 일이 생겨서 가게 일을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어제 딱 그 일이 있고 갑자기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니까 이 남씨 입장에서는 아, 어제 그 스토커 새끼 때문에 일을 그만두겠다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날 역시도 정여인이 그 스토커한테 시달리고 있으니까 자기가 나서서 정여인을 지켜준 거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남씨의 말에 정여인은 사장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절 괴롭힌 거 사장님이잖아요. 이 문자들 보낸 것도 다 사장님이 한 거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알고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상한 게 없었어요. 그냥 사장과 직원. 그런데 앞서서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정여인의 엄마가 아프면서 이 남씨가 수술비를 대주고 그게 또 너무 고마워서 작은 선물을 준비해서 정여인이 남씨에게 줬다고. 그런데 딱 그때부터 이 남씨가 이상한 망상에 빠진 겁니다. 이 정여인은 항상 자기를 도와주는 사장님 남씨가 늘 고마웠어요. 솔직히 직원의 부모가 아프다고 수술비를 막 대주고 이러는 사장님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잖아요. 자기한테 늘 친절하게 해주는 사장님에게 고마워서 눈 마주치면 씩 웃어주고 사장님 앉아 계세요. 제가 할게요.
주말에 옷 사준 것도 그래요. 26살 정여인의 작은 호의들을 이 65세 남씨 모두 사랑으로 느낀 겁니다. 그렇게 남씨는 자신만의 착각 속에서 정여인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갑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슥 와가지고 이 남씨가 스킨십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어깨 만지고 허리 만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 정여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시겁합니까? 이 아저씨가 왜 이래? 점점 부담스러운 거예요. 싫어. 하지만 이 남씨는 자신만의 상상 속에서 이미 정여인과 연인 사이였습니다. 우리 자기. 그래서 호칭도 자기야 저기 가서 뭐 좀 갖고 와. 자기야 이거 하지마 내가 할게. 혼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게에 온 아무것도 모르는 손님들은 뭐야? 저 아저씨가 왜 저 젊은 여자한테 자기야 거려? 둘이 무슨 관계야? 이상한 소문까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여인을 이쁜이 여왕님이라고 부르는 의문의 문자 메시지가 오기 시작한 것도 딱 이 무렵부터였습니다. 사실 남씨가 스토커라고 주장했던 27살의 주씨는 이 정여인의 남자친구였습니다. 이런 문자가 오기 시작하면서 정여인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이때 남자친구 주씨가 당분간 이 정여인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이제 함께 있어주기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친구가 우연히 주위 이웃들이 얘기하는 말을 들은 겁니다. 여기 가게 아저씨랑 여기 종업원 젊은 여자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며? 막 속옷도 서로 사주는 뭐 그런 사이라고 하던데. 아유, 젊은 여자가 무슨 일이야. 여자애가 돈이 좀 필요한 애인가 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런 얘기를 남자친구가 들었으니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바로 일하고 있는 정여인 가게에 찾아와서 당장 그만두라고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모습을 남씨가 봤던 겁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자꾸 이상한 문자가 오니까 정여인이 대리점이나 이런 통신사에 발신번호 제안으로 오는 이 전화의 명의자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확인 결과 그 명의자가 남씨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대로 그 가게를 다니겠습니까? 당장 그만둬야죠. 내 가게 사장님이 나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고 있다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집 핑계를 대면서 바로 그만두겠다고 했던 거예요. 26살 정여인을 짝사랑했던 65세 남성 남씨는 정여인에게 남자친구가 생긴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여인 몰래 집 앞에서 잠복을 했던 겁니다. 확인하려고. 그런데 정말 정여인이 27살 주씨와 함께 차를 타고 들어오네. 이 모습에 정여인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 그 남자친구와 함께 산다는 사실을 알고 남씨는 엄청난 배신감과 분노를 느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짝사랑한 여성이 힘들게 돈을 벌려고 했던 이유도 남자친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배신감으로 화가 치민 거예요. 자신이 사랑했던 정여인에 대한 배신감으로 괴로워하던 이 남씨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날 흉기를 챙겨 들고 정여인의 집을 찾아갔던 겁니다. 그리고 정여인의 남자친구 주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흉기를 휘둘렀던 거예요. 당시 남씨는 주씨의 귀, 목, 가슴 등을 수차례 찔렀습니다. 하지만 정말 다행히도 이때 주씨가 흉기를 손으로 막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 주씨 살았습니다. 전치 8주간의 상해를 입었다고. 정말 다행이죠. 그렇게 체포된 남씨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이 좋아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등산용 칼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하여 결국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남씨는 자기가 스토킹 짓을 다 하면서 정여인 앞에서는 그 스토킹에게서 지켜주겠다며 자신에게 의지하는 정여인을 보며 즐겨왔던 건데요.
철저한 이중인격, 이중생활이죠. 이 26살 정여인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 남씨가 잘해주니까 아버지가 생각났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자기도 더더욱 잘해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 65세 남씨는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우리 사랑했잖아 자기야, 자기가 나한테 선물도 주고 옷도 사줬잖아, 날 보고 웃어줬잖아, 그게 사랑이 아니면 뭐야. 그래서 오늘은 짝사랑한 20대 여자의 남자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60대 남자의 실제 있었던 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